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위안화가 약세에 접어들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지면서 다우는 1.2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여파로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는 하락이 나왔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1%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3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와 세계 증시가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도 세계 증시의 반등의 힘을 따라서 내일부터서 다시 반등의 장이 연출이 될까요? 아니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거센 매도로 또 한번 하락을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제와 다르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와 그리고 선물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양매도로 나왔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낙폭이 큰 편인데 과연 코스피와 코스닥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더 내려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30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전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야간 선물도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한번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3%대 급락이 나오고 1%대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전에 10월달이라던가 지난 2월달처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다시 빠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오늘이 정말 고비네요. 10월 달에도 우리나라는 계속 빠진 반면에 미국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을 낮춰갔는데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그냥 싹 빠져버렸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달에 코스피는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까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절대로 쉽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시아 증시에서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는 하락폭이 더 컸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14 어제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53불로 어제보다 1달러가 하락을 했고 S&P하고 나스닥 야간 선물 현재는 상승 중이었지만 장중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열린 다음에 위안화 때문에 그런지 코스닥이 정말 엎치락뒤치락 난리가 아니었죠. 장 초반에는 이렇게 2%대 급등을 하다가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개장을 하고 쫙 빠졌습니다. 빠지다가 다시 막판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더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고 좀 안타까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530 종목, 하락 종목은 300 종목. 그래서 상승 종목이 오늘 더 많았고 시총이 높은 주식 삼성전자라던가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같은 주식을 던지면서 시총 상위주에 대거 매도가 나와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내려 보인 거지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이 무려 1035 종목, 하락은 219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이 나왔고 하락한 종목들은 애국 테마주, 애국 코인이었던 반일 테마, 모나미라던가 그리고 모나리자 등 어제 올랐던 테마주들이 오늘 대거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플러스 1.28입니다. 1.28이라는 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죠. 장 초반에 2.52까지 올라갔었다가 갑자기 또 내려가서 종가는 1.28%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주식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약간 상승했다가 그냥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2.98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62%로 상승으로 마감했고 퀄컴
퀄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0.92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2%에서 약간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증시가 불안한데 요 위안화 그리고 환율 전쟁 요 이슈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뉴스를 잘 보고 트럼프 트윗 하나하나를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플러스 1.71로 끝났는데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럼 오늘 좀 세게 반등이 나왔을까요? 예, 전혀 아닙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마이너스 0.12%로 끝났고 셀트리온 아침에 좀 상승했어요. 어제 5%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1%대 상승으로 마감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4%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1.37%. 제약주가 다 이랬어요. 왜 이랬을까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요 신라젠, 고려젠 아닙니다. 신라젠카, 영웅기병 신라젠카가 장중에 마이너스 17%까지 내려가면서 VI에 걸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 양봉 전환을 했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로 또 찍고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죠? 이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는 지금 무의미합니다. 오늘도 뭐 코미팜이라던가 엑세스바이오 왜 안 나오냐? 요런 애들이 막 하한가 가고 급락하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바이오의 투심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오른 종목도 많지만 대부분의 오늘 오름 제약 바이오 테마주 종목들이 그냥 아침에만 살짝 조루처럼 올렸다가 내려갔다라는 거.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5%까지 올랐지만 장 마감에는 다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1%대 상승으로 끝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여기 상승한 종목들이 시초가라던가 장초반에 샀으면은 손실로 끝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9%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상황일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오늘 올라가는 척 하다가 쓱 빠져서 쭉 내려가 버리면은 얘네 다음 지지대가 이쪽인데 여기까지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위안화가 안정화되면서 여기서 V자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신고가를 달리느냐. 예, 한번 잘 지켜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스닥이고 다우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악재, 우리나라 자체적인 악재 있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리고 8월 말에 중국의 MSCI 비중 축소, 또 8월 28일에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확정에 이어서 시행이 8월 28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악재 이벤트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한시적으로 주식 공매도를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 좀 시행이 돼야지. 지금 주가가 뭐 코스닥이 막 400대 진입하고 코스피 1800 깨지고 그 뒤에 이거 해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빨리 좀 이거 시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일단 거래 시간 축소하고 상한가 폭이라도 좀 줄여줬으면 하는데 망할 증권사 관계자들은 상한가 축소를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가 떨어져가지고 시총에 큰 영향을 줘서 코스닥 바이오 시장이 내려갔는데 이게 상한가 비중을 다시 15%로 축소를 하면은 이 하한가에 걸린 물량이 평소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주가 왜곡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2016년도까지 계속 15%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IMF가 터지든 아니면 리먼 사태가 터지든 그 당시에는 아무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고 뭐 호가 왜곡 증상도 안 일어났는데 다시 옛날로 돌리면은 오히려 더 투매가 나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지금은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씩 빠져서 점한가 3번을 맞아가지고 3일 만에 마이너스 90%가 됐는데 이게 15%였으면 빠져봤자 마이너스 45%였고 시총이 저렇게 증발을 많이 안 했을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지금 왜 상한가 제한폭을 그대로 두는 게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기관과 외인만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하한가 점화 랠리가 펼쳐지면은 가장 수익을 많이 보는 애들은 기관과 외인이라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뉴스를 보면은 진짜 막 우라통이 침입니다.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뭐 하세요 하면은 맨날 관계자가 공매도의 순기능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뭐 공매도는 그대로 둬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시총이 이틀 동안 얼마 빠진지 아시고 계시나요? 한국의 시총이 이틀 만에 75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어제 아시죠? 어제가 화요일이 영어로 뭐지? 공포의 화요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2%, 20%대 급락한 종목이 어제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여러분, 뭐 9.11 테러라던가 리먼 사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15%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공포를 느껴도 마이너스 15%였어요. 당일 기준으로. 근데 어제는 시작하니까 하한가 간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빠진 종목이 수두룩 했잖아요. 어제 영상 보셨죠? 코스닥 이틀간 10% 급락, 한국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마이너스 20% 그리고 10%대 빠진 종목이 200종목이 넘어가지고 이쪽에서 하락 종목을 스크롤하고 해도 계속 10% 이상 급락한 종목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리먼 사태라던가 아니면 9.11 테러라던가 그런 사태보다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더 압박감이 훨씬 심합니다. 훨씬 심해. 특히 그 전날에 코스닥이 7%가 빠졌고 그 다음날 또 3%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코스닥 지수가 10%대 급락 나오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7%대로 이렇게 빠진 게 경제 위기 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뭐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이렇게 이틀 동안 마이너스 이렇게 10% 빠지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그렇게 내렸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의 어떤 나라도 7% 이상 빠진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빠진 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 증시 활성화를 해서 세금이나 세수확보나 더하자 해서 괜히 상한가 30%를 늘려놓고 그 다음에 거래 시간도 늘려가지고 우리만 더 힘들게 만들어 놓는데, 중국도 똑같이 우리랑 비슷하게 법을 바꿔가지고 사이드카하고 서킷을 넣는데, 걔네는 폭락이 그렇게 심해져가지고 3일 만에 철회해가지고 법을 다시 금방 바꿨는데,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과 스탠스가 안 보이는 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개미 다 털린 다음에, 진짜 개인 다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세요. 없어요. 이때는 15%대였잖아요. 15%대였는데 30%니까 요렇게 짜자자자자 빠지지. 이게 뭐 지금 금융위기 사태도 아닌데 지금 리먼 사태 빠지는 거랑 비슷한 속도로 계속 빠지는데, 이거 진짜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주식 고수라고 해도 어제랑 엊그저께 같은 날을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한가가 15%대하고 30%대하고 지금 경험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30%는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경험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게시판에 뭐 리먼 사태라던가 9.11 테러에 비하면 약과입니다라고 하는데, 약과는 저기 방앗간에서 파는 과자 이름이고, 그때랑 체감 느낌은 더 심하거나 아니면 더 세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어제 막 오른 종목이라던가 엊그저께 오른 종목이 뭐 44종목, 100종목 뭐 이렇게 있긴 있었지만 그 종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진 주식이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60% 찍는 거는 리먼 사태라던가 경제 위기 때도 경험하기 힘든 거예요. 그때는 하루 이틀이 많이 빠져봐야지 30%인데 지금은 이틀 만에 뭐 60%, 신라제는 마이너스 90%, 오늘 또 10%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97% 이렇게 나오는데, 아우씨, 이게 지금 뭔 꼴입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리먼 사태라던가 뭐 경제 위기 때가 훨씬 무서운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을 놓고 봤을 때는 어제와 엊그저께는 정말 공포의 도가니탕이었죠. 20%, 30%가 저렇게 막 다 빠지면서 시작하는 거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코스피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1800대에 다시 또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1800을 진입을 했었으나 장 막판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191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9포인트 앞으로 0.5 정도만 내리면은 이제 1800대에 진입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진입하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옵션
만기 기간이라서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것도 있지만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과연 여기서 오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약간 물음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경상 수지 그리고 무역 수지 이런 지표, GDP라던가 뭐 이런 거 지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상 흑자 7년 만에 최저, 앞으로 일본 보복의 하반기 전망도 먹구름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가 감소가 되고 있고 반도체의 부진과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더 어려울 거고 거기다가 일본까지 합세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다 하면서 레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실제로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거나 목표치 미달,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어도 주가는 오히려 밑으로 쳐받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주춤주춤 거리면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예, MSCI 비중 확대, 중국의 비중 확대입니다. 자, 이제 8월 말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MSCI 중국 비중 확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린 비중 축소죠. 그래서 여기서 뭐 V자 반등이 아까처럼 나와서 좀 간다고 해도 저 비중 축소하면 그냥 쑥 빠지고 내려갈 수 있죠. 실제로 5월 3일 날 비중 축소한 다음에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로 안 가고 마이너스 0.74. 그 다음에 쭉 빠지고 그랬는데 물론 이때는 트럼프가 5월 6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시진핑과 협상을 안 하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위아더 월드 시진핑과 협상하고 드디어 대단원의 무역 전쟁이 마감인가 했더니 막판에 관세 부과를 또 하겠다 하면서 그냥 쑥 빠지다가 또 전화 받았다 해서 6월달에 좀 오르다가 다시 쭉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2000에서 1800까지 너무 빨리 왔어요. 이틀 만에 이렇게 올 거는 저도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너무 하락폭이 세고 어제 외국인이 이 선물에서 7천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서 이 증조는 증조 할아버지처럼 상당히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으나 오늘 선물에 2,500원 매도,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는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일편단심 민들레, 진달래처럼 계속 팔았고 개인은 오늘 오히려 매수에 동참을 했어요. 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놓인 자료만 보면은 선물 옵션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나왔으니까 기관과 외인은 막판에 끌어올릴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매수에 들어왔고 기관은 오늘 팔았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연기금이 1,000억 원 이상 1조 원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 오늘은 매수세가 약했죠. 그러면 오늘 저 판 매수 주체는 누굴까? 금투일까요? 예, 금투 맞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수를 금투하고 연기금이 좀 받쳐주면서 지탱을 했으나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오늘 보시면은 금투가 다 팔고 튀었죠. 그래서 이거 옵션 때 이렇게 살짝 들어왔다가 먹튀하는 이 금투. 정말 얄밉습니다. 얘네만 좀 안 팔고 지수 좀 받쳐줬으면은 이 지수적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을 수 있는데 옵션이 걸려있으니까 뭐 지네도 어쩔 수 없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오늘 요 유럽과 이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또 환율이 여기서 더 요동치면서 오르거나 아니면은 S&P, 나스닥 여기가 또 하락으로 바뀌면은 내일 좀 긴장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S&P 500과 나스닥 하락이었어요. 장중에 하락이어가지고 투심이 죽어가지고 그냥 쭉 내려가고 그랬는데 코스피는 다시 2000선 회복이 쉬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미 툼에 나왔던 물량들이 잡아먹고 올라가려면은 기관 아니면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이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애가 아니라 외국인이 그냥 대차 상한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안 올렸잖아요. 어제 안 올렸는데 오늘 또 반대 매매 나오고 투매 나온 종목들, 엑세스바이오 아니면 뭐 상상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대차 상한하면서 좀 잡힌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이 정도 물량으로는 지금 끄떡 없어요. 이게 고작 얼마 매수했다고. 개인 뭐 1,000억 원 팔았고 코스닥 지금 이거
합쳐봤자 1,00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렇게 시총이 여러분 75조가 증발을 했는데 신용잔고는 줄었을까? 물론 오늘까지 거는 집계가 안 되는데 신용잔고는 아직도 9조 원대입니다. 저는 8조 원대 진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알려드렸을 때가 9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냐면은 9조 1천억 원이요. 딱 맞네. 어제 빠졌던 신용잔고가 다 합쳐보면은 그 정도 물량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앞으로 휴가철이기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8월 5일이 이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더 꺾였으니까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꺾였으니까 3개월 신용 만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무조건 증거금이 모자르거나 혹은 이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환을 하거나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반대 매매가 나가서 여기서부터서 여기, 여기서부터서 여기는 계속 얘기했죠. 코스닥 반대 매매 주의보, 반대 매매 주의보. 이 반대 매매라는 게 3개월 주기로 저렇게 한번 딱딱딱딱 본다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은 지수가 뭐 500대지만 나중에 막 400대, 300대 넘어간다고 하면은 또 이런 데를 기점으로 또 3개월을 또 잡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잡은 거는 절대로 여기까지 이제 오면은 반대 매매 아니면은 신용 만기. 근데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자기 주식이 마이너스 30%였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마이너스 30%를 안 찍은 종목이 있나요? 지금 어떤 종목을 봐도 뭐 애국 테마주가 아닌 이상 마이너스 30% 이상 안 찍은 종목이 없어요. 하루에 10%씩 내린 종목, 아니 하루에 4%씩만 내렸어도 4, 5, 20%야. 근데 여기서 이미 30% 빠지고 여기서 20% 빠졌으면 50%인데요? 그리고 증거금을 더 어떻게 채워놓습니까? 무조건 반대매매 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락의 큰 투매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3개월 잡고 여러분이 막 다 노트에 기록해 두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 2.37%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신라젠의 향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죠. 신라젠이 지금 시총 상위주는 아니에요. 많이 밀려나갔습니다. 시총이 많이 밀려나갔어도 얘가 오늘 VI가 걸렸다. 풀렸다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 병원에 가면서 밖에서 이거 MTS로 좀 찍었었는데 신라젠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5%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장 초반에 어땠어? 플러스 6.5까지 올랐어요. 장 초반에 신라젠 오늘 오르네 하고 뛰어들었다 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1%를 찍은 거예요. 물론 장 중반에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10% 이상 찍은 거야. 6%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7%로 끝났다는 얘기는 12%가 마이너스거든요. 12%. 근데 내가 12%가 빠졌으면 내가 본전에 오려면 14%가 돼야 됩니다. 14%.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5% 가까이 올라야 되는데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이거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 기사들이 많잖아요. 기관 외인들이 팔아치우려면은 무조건 신라젠 양봉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왜냐면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애들 물린 애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 번은 불꽃쇼하고 올릴 거다. 지금 대다수의 찌라시들과 그 다음에 대다수의 네이버 게시판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왜냐면은 HLB도 그렇지만 이런 애들도 점화 2번 가니까 이런 데서 불꽃쇼 나왔고 이런 데서 또 한 번 상승 나오고 이런 데서 이렇게 올리고 그랬다고 한 번은 기회 줄 거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제약바이오는 오늘 하한가 간 종목이 뭐야?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요 코미팜 어제 하한가 갔다 오늘 10% 빠진 것도 그렇고 그냥 마이너스 60% 찍는 게 1도 아닙니다.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도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전날 13% 빠지고 그 다음날 하한가 가고 오늘 10% 빠졌으면 마이너스 50% 아니에요. 이게 3일 만에 가능하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보잉 여객기가 추락을 해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주가가 10%도 안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뭐 임상 한번 실패하면은 주가가 90% 하락하고 근데 우리는 공매도가 안 되니까 90% 하락해도 수익 보는 애들은 기관과 외인밖에 없고 참 분통합니다. 분통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일본 이슈에 모르시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또 볼턴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사드를 띄워놓는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안 되는 쪽으로 되고 있어요. 와, 청와대에서는 미국 미사일 배치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배치됐었으면 사드 보복이 뭐야? 그냥 작살나는 거죠. 러시아에서도 가만 안 두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또 다른 악재가 될 뻔했는데 이거를 근데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 왜? 지금 일본 뉴스로 다 도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진짜 통과됐으면 우리나라 작살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가가 막 내리면은 옛날에는 뭘 샀습니까? 한정 그리고 뭐 KT 같은 통신주, 경기 방어주를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지금 경기 방어주는 통신주가 아닙니다. 왜? 5G, 5G가 나오면서 시설 장비에 투자를 하도 많이 해서 U+라던가 그리고 KT,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한동안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외국인은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LG U+를 팔았고 SK텔레콤도 보시면은 오늘 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KT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또 기관의 매도가 나왔으며 오늘 요 500 종목에 못 든 주식들이 뭐다? 통신 관련주들 거래소 종목들 중에서 하락의 300 종목에 통신주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책에서 배운 게 배당을 주고 경기 방어주, 통신은 계속 쓰니까 통신주 짱이야 하고 그냥 책에 본 거대로 매매를 했으면은 여러분의 계좌는 박살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이 차트가 안 나오지? 이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연저점 깨고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U+와 그리고 KT, 그 다음에 SK텔레콤. 여기서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정말 처참하죠. 뭐 전날에 이쪽에서 반등 나왔지 않느냐 해도 얘네 원래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통신주들은 이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을 이것도 P로 확정이 됐다. 실적치 예상치에 별로 부합을 못해서 요 실망 매물, 외국인의 실망 매물과 기관의 방어 매물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더 셉니다. 외국인이 더 세요. 그리고 기관이 이거 사봤자 대차해주고 그렇게 나오니까 당분간 진짜 통신주는 접근 안 하는 게 좋아요. 5G가 뭐 다 완성되고 그 다음에 기지국이 다 세워지면 모르겠지만 5G 아직도 부산에서 안 터져요. 서울도 아직 몇 군데밖에 안 터지고 그렇습니다. 얘네는 지금 그나마 SK텔레콤이 가장 이 위로 올라왔지만 KT라던가 이런 애들은 이 정권에서 LTE 그리고 가격 인하해라 그리고 뭐 가입비 없애라 그 다음에 5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요금이 시설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초반에는 무조건 세야 돼요. 하지만 이 10만원대 요금제도 나오고 막 너무 비싸니까 이야기가 많으니까 공정위에서 야 니네 이거 5만원대로 안 낮추면은 허가 안 해준다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5만원대로 막 요금제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회사들한테는 악재입니다. 정부에서 요금 관여하고 막 이렇게 압박을 주면은 주가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KT 여기 35,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왜 내렸다? 정부에서 LTE에 관한 세부 사항들, 그러니까 요금에 대한 세부 내역들, 단가를 공개하라. 그거를 일반 대중한테 공개하라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이게 영업 비용도 들어가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막 다 비용이 있는데 이게 원가를 공개하면은 국민들은 이거 보고 야 원가가 니네 5,000원인데 5만 원에 팔고 있었어? 막 하면서 이제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기지국 세우고 뭐하고 자기네도 시설 투자비 한 것도 있는데 그거 공개하라고 하니까 뭐 요금이나 막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됐죠. 그래서 통신주가 지금 실적 다 확인해 보시면은 2분기 영업이익 급감 이유는 5G와 그 다음에 또 이 통신사들 중에서 이 나눠 먹기하고 또 그 다음에 과징금 뭐 이런 것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안 좋다 해서 뭐 한전이라던가 KT 사지 마세요. 한전 KPS 실적도 보여줬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세 단기적인 인하죠. 단기적인 인하하고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이거 뭡니까? 전기세에서 누진세 완화 등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진세 개편안도 있고 뭐 보류했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얘네 여기서도 지금 오늘 같은 날 별로 못 오르고 반응이 없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옛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고, 한정과 그리고 KT 막 통신주 이런 애들은 이번 정권 때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 틈만 나면 여름철 되면은 한시적인 전기세 인하, 누진세 개편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압박만 놓고 있어서 이번 정권 때는 힘들어요. 이번 정권 때는. 그리고 원전 폐기, 그리고 막 원전, 비원전, 탈원전 정책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경기 방어주에 손대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상상인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상상인 어제 반대매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를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주가 급락이 반대매매 때문에 그랬다면은 원래 다음날 갑자기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빠졌죠. 오늘도 하한가를 간 거야. 오늘도 하한가를 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보시면은 반대매매가 아니래요. 야, 그럼 반대매매가 아니면 왜 주가가 빠져? 그리고 얘 상상인만 빠진 줄 아세요? 오늘 하락 종목 보세요. 그러면 상상인 여기 관련 자사주 관련 회사가 또 있거든요. 상상인 증권. 상상인 증권이 옛날에 골드퍼시픽 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맞을 거야. 이름을 바꾼 거야. 맞죠? 골든브릿지 증권, 상상인 증권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오늘 갑자기 뻥하고 터졌죠. 재무제표를 보면은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그런데 어제 뭐 반대매매 이슈 이벤트다 했는데 반대매매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까지 지정이 됐죠 오늘. 그리고 주가는 마이너스 오늘 몇 프로? 27%, 어제 20% 정도 빠진 걸로 기억하는데 10%. 그럼 이거 다 합치면은 지금 한 45% 정도 빠졌는데, 여러분 이유 좀 알고 반대매매가 나가야죠. 반대매매가 아니라 이유 좀 알고 이렇게 급락을 때려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상인이 지금 왜 내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몰라 알 수가 없어. 옛날에 엄정화 씨 노래도 있는데, 이 상상인과 상상인 증권은 지금 내린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옛날에 코스닥이 500포인트 가던 시절이 되게 많았어요. 그 시절에도 조이시티 그리고 KJ 프리텍 그다음에 지스마트 글로벌 등 수많은 주식들이 반대매매에 나갔고, 그 당시에는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그러고, 아마 이런 상상인도 분명히 종가 베팅 때린 분들이 있을걸요? 왜냐면 여기서 반대매매 해프닝이었다 하면 다음날 막 한 14,000원 가는 거 예상을 했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오늘 4% 올랐다가 그냥 쑥 빠졌는데 4%가 아침에 시초가예요. 시초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아침에 시초가에 여기 어디야? 잠깐 올랐어요. 잠깐 진짜. 아니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8월 6일 7일이 어디야? 7일. 내 시초가를 살짝 봤는데 얘가 올라오던데. 아 여기구나. 여기야 여기. 봐봐 5분 천하야 5분 천하. 얘가 5분 동안 잠깐 5분이지 이거 3분 아니 1분 봉으로 더 웃긴데. 한 3분 조루입니다. 아주 토끼처럼 조루처럼 그냥 한번 그냥 5분 동안만 5분 안에 여러분 탈출하세요 하고 잠깐 착 하고 나갔는데, 내가 알기로는 체결 물량도 별로 없던 걸로 알거든요. 이게 이거 너무 넘기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넘기다가 그냥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아침에 체결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딱 5분 줬어요. 5분 줬는데 그 5분 안에 빠져나가신 분은 위너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에 못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상한가 가고 난리 칠 거라고 보통 다 예상을 하죠. 이 코스닥이 500포인트 들어가면은 돌연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장전 그리고 장후 동시호가 때 갑자기 쏠리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아닙니다. 스탁론입니다. 스탁론인데 여러분이 지금 좀 무서워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요 스탁론이 일본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자, 일본에 있는 자금이 저축은행 자금인데, 스탁론은 이 저축은행에 있는 자금을 연결해줘서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2보복으로 금융보복을 할 경우에는 여기 뭐 저축은행이라던가 아니면 대부업계가 자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뭐 얘네 해봤자 돈 별로 안 되고 뭐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IMF가 터졌을 때 가장 큰 방아쇠를 당긴 게 일본의 은행에서 빌린 돈들을
일본에서 단기간에 금방 회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대량의 환매, 돈을 꺼내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의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갑자기 다 회수를 해가면서 그때부터서 그냥 한국이 빠라라락 막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일본 애들이 돈을 갑자기 만약에 회수를 해 간다 하면은 우리 시장이 미비한 게 쟤네 자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아니면 증권에서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독일의 도이치뱅크 국내 주식사업 철수, 노르웨이 국부펀드 한국 채권 매각 1조 원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 해놓고서 얘네가 철수한 다음에 환율이 1140에서 물론 GDP 발표한 것도 있었지만 1180까지 40원이 올랐어요. 근데 얘네가 한 다음에 바로 GDP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그러니까 내리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돈을 막 뺀 거겠죠. 그래서 외국계 자금 이탈이 많이 생기면은 진짜 위험한데 지금 환차익 때문에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 자금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선물도 어제 잠깐 들어왔다 싶었는데 팔아버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 갚은 뭡니까 대차 상환 물량 그런 거 빼고는 외국인의 자금이 실종이 돼서 저는 솔직히 1200원대는 죽어도 못 싸우겠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1200원대는 전 못 싸웁니다. 전 6월 달에도 이걸 보여드렸지만 저는 지수가 뭐 1800이고 1700이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도 1800대 잘 싸웠고 이 6월 달에도 거의 하루를 빼놓고 올킬을 했어요. 그리고 막 2만원, 3천원 찍은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100만원 갖다 단차 친 게 아니라 수십 번의 거래로 겨우 플러스 전환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대전투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었고 실제로 2016년도에 막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걸리고 막 별 쇼가 다 있었을 때도 살아남았었습니다. 실제 2월달 우리 지수가 1800, 2000에서 그냥 1800으로 쑥 빠지고 이랬던 그 격동의 시기에도 매매 잘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매매 잘했었죠. 절대로 이게 그냥 이뤄진 게 아니라 수십 번의 전투로 계속 자르고 해서 결국 플러스 전환하고 초반에는 계속 손절 마지막에 양전환 해가지고 결국 2월달을 계좌를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시절이 있는데 이때 1800에서도 그렇게 잘 싸웠는데 제가 지금 왜 못 싸우겠냐. 제가 지금 제 현재 계좌를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이게 현재 제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20만원. 초라하죠. 왜 6월달엔 그렇게 날아다녔는데 지금 이러냐. 저는 환율 공포증이 있어요. 2008년도에 정말 외국에서 괜히 주식 들고 있었다가 1억 원이 진짜 몇백만 원을 변하는 걸 그때 느꼈었고 내가 환율이 1200원대에 다시 거래하면 사람이 아니다. 미쳤다. 이제 주식 접자. 그러고 있었었고 나중에는 돈을 다 찾았어요. 그게 나중에 가만히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본전이 오더군요. 바로 뺐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라던가 이런 걸 세게 하고 막 외국인 역차별 당해보고 막 그런 거 당해보고 나니까 돈이 없는 게 진짜 서럽구나. 내가 왜 주식에다 돈을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되지 해서 몇 년 동안 개고생하고 오니까 그때 기억이 나서 난 환율 1200원대는 잘 안 해요. 근데 매매해봤어요. 8월 1일, 8월 2일, 그리고 8월 5일 투매 나올 때까지 봤는데 이 손절 나갔죠. 근데 제가 2월 달에 느낀 게 뭐다? 초반에 장이 안 좋다 싶으면 그냥 쉬고 막판에 매매를 하자. 근데 지금은 어제 같은 날 뭐 리바운딩 매매로 먹을 수도 있고 오늘 뭐 매매를 했으면 먹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뭐 병원 가서 제가 못했고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이 1200원대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싸우고 환율 좀 떨어지면 싸우려고요. 지금 뭐 북한 미사일 쏘고 있고 러시아 독도 침공, 중국 독도 침공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대외적인 게 너무 많고 여기서 진짜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보시면은 8월 5일이 있죠. 8월 5일 날 제가 18만 원을 날렸어요. 18만 원을 날렸는데 그 날린 종목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22%가 됐어요. 장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 잘랐잖아요. 여기서 내가 안 잘랐으면 난 대체 얼마를 손해를 봤을까? 얼마를 손해봤을까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무섭더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장막판에 잘랐으니까 다행이지. 장막판에 안 잘랐으면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2%였겠구나.
이게 8월 5일 코스피하고 코스닥인데 여러분한테 용감한 시민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 마이너스 4%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개미들이 333 이렇게 나눠서 3등분으로 나눠서 이때 좀 들어갑니다. 물량 좀 사요. 그 다음에 서킷이나 사이드카가 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거 걸리는 순간에 이제 나머지 물량을 사가지고 지수가 갑자기 팍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 자기가 모은 물량을 이렇게 딱 파는 매매법이 있거든요. 그게 지수 투매 매매법인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한국에서 지금 사이드카가 2016년도만 해도 2번 넘게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모두가 다 그 매매법을 쓰고 강사들도 막 그런 거 전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은 니네 계속 들어오는구나. 그럼 한번 죽어봐라 하고 마이너스 7%까지 뺐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에 안 들어갔습니다. 일반 개미들과 다르다. 난 마이너스 6%에 들어갈 거야. 한번 서킷 걸릴 때 들어가자. 타이밍을 더 뒤로 잡았단 말이야. 근데 뒤로 잡았는데도 이게 안 올라. 내가 이때 들어갔어. 내가 이걸 찍은 이유가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잠수하기 전에 샀거든요. 하나 둘 셋 하고 내가 6%딱 찍는 순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사이드카가 1분 이상 이제 유지를 해야지 딱 걸리는데 걸려라 걸리버 하고 있었는데 안 오르는 거야. 주가가 안 오르는 거야. 오히려 막 떨어지고 있길래 이거 당했구나. 그래 깨끗하게 손실을 인정하자 하고 8월 5일날 제가 잘랐어요. 8월 5일날 잘랐는데 이게 또 여러분 밀리면 어떻게 하냐면은 봐봐. 초반에 마이너스 4%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물량 3을 샀다. 그리고 여기서 6%대 또 3을 사. 근데 여기서 밀리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7%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물량을 투입하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 수학의 정석처럼 이게 정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 이렇게 때려맞고 지옥행 열차를 탄 거죠. 반대매매 나가고 뒤진 거예요. 뒤진다 돈가스처럼 다 뒤진 건데 8월 5일날 그때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이거 장이 쉽지가 않구나. 내가 아는 기존에 있는 모든 매매법도 안 통하고 진짜 손발이 꽁꽁 묶인 것 같구나. 이제 그럼 남은 거는 잡주 매매, 모나미라던가 모나리자라던가 애국 테마주에서 놀아야 되는가? 근데 어제 분명히 강좌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어떤 회사를 전화해도 IR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주가가 하도 내리니까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전화기를 꺼놓거나 담당자가 뭐 출장 갔다 뭐 했다 하면서 그냥 도망간단 말이에요. 실적 발표가 언젠지 몰라요. 그 뜻은 뭐다? 요 모나미라던가 애국 테마주 같은 게 하나만 나오면 돼. 실적이 딱 한 개만 나오면 됩니다. 모나미가 만약에 실적이 나왔어. 근데 애국 테마주의 실체 2분기 영업 적자 이런 식으로 나와봐봐. 얘네 2분기 때는 애국 테마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2분기 때는 애국 테마주 열풍이 안 불었던 시기고 3분기에 지금 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데 2분기 때는 얘네가 보면은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적자인 게 일상다반사예요. 일상다반사. 근데 대주주가 지난번에 매도를 했잖아요. 자사주 처분. 자사주 처분을 얘네가 왜 했겠어? 2분기 실적 안 좋은데 이때 빨리 팔아야지 하면서 여기 자사주 처분했지요. 자사주 처분했는데 거기다가 또 실적까지 안 좋아봐. 그럼 기사들이 또 나오겠지. 애국 테마주로 불렸던 모나미 2분기 실적 악화, 대주주 매도까지 있었다. 뭐 했다 하면서 그냥 위에서 공매도 치고 그냥 싹 빠져버리면 그냥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빠지면 뭐 신성통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테마주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싹 다 올 다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애국 테마주를 잘못 들어갔다가 크게 때려 맞을 확률이 높지. 내가 지금 돈 벌 확률은 낮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모나미는 오늘 떨어졌으니까 모나리자 보실래요? 모나리자 내가 봤는데 여러분 이거 뭐 상 따고 어제 먹었으면 이거 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3% 올랐을 때 내가 팔아가지고 수익 났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오늘 아침부터 보고 있었는데 딱 5분 조루입니다. 조루. 딱 5분 동안 올랐어요. 딱 5분. 여기 보시면 딱 3분이네. 5,100원에서 딱 시초가에서 안 팔았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0% 때려 맞은 겁니다. 아니지? 응? 이걸 어제 상 따고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 왜 끝났냐? 내가 이거를 봤어요. 여러분은 이런 거 베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1억이 가지고 있는 게 신용을 썼다는 걸로 가정을 해봐요. 3천만 원 갖다 1억까지 베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침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 줄 알아요? 위에 사주려는 물량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내가 1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종가에 막 풀매수를 했어봐. 어제 풀매수로. 그럼 내가 위에다가 한 매덕 걸어놓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쫄아서 밑에다 던지기 때문에 위에 큰 물량을 걸어놓으면은 투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장 시작할 때 여러분 많이 안 걸어. 위에다가 내가 걸리면은 여기에서 호가에서 막혀가지고 내 물량을 안 사고 밑에다가 더 싸게 팔려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야, 내가 억 단위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봐? 그러면은 안 걸어요. 안 걸어. 그래서 일부러 주가가 좀 빵빵 뛰게 위에 좀 안 걸고 있거든요. 큰 물량을 가진 애들 안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이 시작되고 막 오르고 매수세가 몰리면 이런 데다가 착착착착 파는데,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1억을 한꺼번에 던지면 투매가 나오니까 막 1000주씩 500주씩 막 나눠서 팔거나 이 위에 걸었던 물량을 팍 이쪽으로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자세히 보면 막 다 보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침 시초가에 내가 봤는데 얘네가 물량 테스트 하는 것처럼 이거 넣었다 뺐다 하길래, 아, 지금 이거 던지려고 하는구만 얘네들 지금 큰 물량 가진 애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어땠어요? 되게 좋았잖아요. 장 초반에 일반적인 주식이 가버리면은 모나미하고 저 신성통상이나 이런 애들 못 가고, 신성통상 지금 어떻게 됐어요? 투자주의 걸렸단 말이에요. 투자주의. 대장주가 투자주의가 걸리면 2등 3등주가 가야 되는데, 아니 오늘 코스닥이 그냥 날아가는 날이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투심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나미나 이런 애들을 아침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나미하고 모나리자 이런 애 보시면 알겠지만 안 걸렸어요. 여러분, 물량이 없어. 내가 아침에 던지고 싶어도 많이 걸어놓으면 위로 안 오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오늘 모나리자나 그런 애들 거래량이 터져줬나요? 모나리자 어제 거래량 절반도 안 되죠. 그리고 아침에 여기에서 얼마나 나갔어요, 이런데. 이때 여기서 빵빵빵 해서 나갈 애들 좀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상따를 하거나 그랬으면 못 탈출했다니까요.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었어 봐. 내가 전날 1억 원 가까이 가지고 있었어 봐. 1억 원 어디서 던질 거야, 너? 4,560원에 100주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고작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45만 6천 원이네. 그러면 1000주 걸려 있어야지. 야, 여기에 1000주가 걸려 있어야지 450만 원이고, 1억 원 가까이 되려면은 여기 만주가 아니라 2만주, 아니 3만주 가까이 걸려야지 내가 던지는데, 아니 3만주가 어디 있어? 여기 아무리 봐도 이 밑에는 걸려 있는 게 없는데, 그럼 던질 수가 없는 거야. 던질 수 없는 거.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나리자라던가 여러분이 저걸 어제 들어갔어도 도저히 못 팔아요. 큰 돈으로 못 팔고, 지금은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비교해보면은 오르는 종목이 막 100종목도 안 되고 하루에 막 44종목 오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큰 돈으로 때려가지고 한 1, 2%, 3, 4% 먹고 튀어야지.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그거 해서 생활비를, 전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생활비를 일단 뭐 300만 원이라던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고 뭐 요런 식으로 나가요. 1억이 큰 돈이 아니라 신용 쓰면 된다니까요. 3,000원을 신용 쓰면 1억까지 베팅이 가능한데, 문제는 내가 그 주식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고, 오르는 놈들 양봉에서만 지금 싸워야 되니까 이런 놈들 잘못 들어갔으면은 오늘 망했다란 얘기죠. 어제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제 또 10% 마이너스 빠지니까 오늘도 이런 모나리자나 잡주 가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마이너스 10% 때려맞고, 못 던져요. 못 던져.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던지고 싶은데 던지질 못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개인 물량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개인 물량이 오늘 여기에서 샀던 개인 물량이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온 거야. 거래가 안 터져서,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비참해. 근데 주가가 내가 1억 원을 던지면은 이 호가가 다 깨지고 밑으로 내려갈 게 장중에는 보이거든요. 이거는 동시호가라서 이렇게 말려져 있지, 동시호가 전에는 아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시장가로 날리는 순간 이건 VI 걸린다. 밑으로 VI가 걸리거든요. 밑으로 VI가 걸리면서 투매가 나오니까 못 던지는 거야. 못 던지는. 여기다 1000주씩 걸어놔도 이걸 누가 사? 지금 밑에 내리고 있는데. 일반적인 주식이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돈 벌기 진짜 너무 힘들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모나리자라던가 저런 거 때리려면 때릴 수 있지만 내가 못 버니까, 저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다 2천만 원만 걸어도 던질 수가 없는데, 2천만 원만 해도 못 팔잖아. 1,000만 원, 2천만 원도 지금 이걸로 못 파는데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어떻게 매매? 그리고 오늘 5%, 6% 오른 종목들 보셨어요? 5%, 6% 오른 종목들 여기 봐봐. 윙잉푸드 오늘
8% 올랐죠. 이게 크리스탈 신소재가 오르면서 중국주가 같이 올랐는데 이게 오르면 뭐합니까? 오르면 여기 호가 한 주 걸려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1495가 걸려야 되는데 95가 없지. 95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봐요. 85에서 65로 바로 넘어가고 65에서 45로 또 바로 넘어가고 호가가 그냥 텅텅 비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가짜야 가짜. 여기까지 찍혀있는 거는 오늘 8%까지 올랐네. 내가 1% 아니면 0%에서 샀으면 오늘 6%를 먹겠다가 아니라 그냥 빈 깡통입니다. 빈 깡통. 지금 마이너스 50% 30% 내린 종목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상한가에 걸어도 내가 본전이 안 돼. 그런 종목들밖에 없어요 다. 그래서 개인들 아예 호가에다가 안 걸어놔. 안 걸어놓으면은 1, 2억 갔다가 아니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갔다가 이런 거 주가 뻥 띄우는 거 1도 아니죠. 1도 아니니까 그냥 보기에는 주가가 오늘 8% 6%딱 뛰었다. 아 저거 여기 밑에서 샀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장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보면은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신라젠이 오늘 막 10% 15%까지 아까 빠진 거 봤죠. 15%까지 빠졌다가 종가 또 빠지고 VI 걸리고 얘하고 코미팜이 있었는데 코미팜이 어제 저는 반대 매매 때문에 얘가 빠진 줄 알았거든요. 반대 매매. 근데 반대 매매가 아니라 공시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코미노믹스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미비하대요. 근데 이게 사전에 누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를 어제 동시효과 들어갈 때 하한가 걸리면서 팍 내려갔는데 이거 반대 매매겠지 했는데 반대 매매면은 이게 주가가 빵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악재 뉴스가 빵 뜨니까 오늘 12%대 급락이 나왔고 얘도 오늘 동시효과가 아니라 장중에 걸렸어요. 신라젠이랑 그 다음에 코미팜 이걸로 찍었는데 봐봐. 얘도 또 밑으로 VI 걸리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얘네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엑세스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주가 그냥 투매 나오고 뭐 난리가 치니까 셀트리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주가가 되게 뒤숭숭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 보면 알죠. 여기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사가지고 여기서 먹고 막 나오게 그게 힘든 게 여러분이 과연 월요일날 안 들어갔겠어요? 월요일날 나도 들어갔는데 나도 지수 투매 나오면 그거 받아 먹어야지 하지 막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나왔는데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6일날 때려 맞고 나 본전도 안 하는데 오늘 슈팅 좀 나와봐도 난 아직도 본전도 안 왔기 때문에 물려가지고 탈출 못하고 지금 있는 영혼들이 많지. 어제 종가 풀베팅해서 아침에 갭 먹어가지고 수익 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코스닥이나 이런 거 매동 봐도 개인만 다 팔고 나갔는데 그렇게 수익 본 사람이 없어요. 말이야 막 다 시나리오 짜놓고 하지. 나도 솔직하게 말해서 월요일날 시나리오 짜가지고 이거 다 될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생각하니까 다 안 되고 6일날은 시작하자마자 막 마이너스 20% 찍고 그러길래 장 시작하자마자 HTS 끄고 안 했어. 쳐다보지도 않았어. 이거 또 뻔하겠구나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이너스 2% 내리고 오늘은 또 장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2%를 시작했다가 장 중반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려고 했고 코스피는 계속 내리고 있고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 이게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 이거 오늘 샀으면 대박인데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직접 하면 완전 달라요. 자 그리고 대망의 엑세스바이오 이것도 뭐 신라젠처럼 거의 마이너스 80% 정도 찍은 건데 여기서 보세요. 마이너스 11% 찍었죠.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2% 쫙 빠졌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무슨 말레이시아에다가 키트 공급한다고 이 뉴스 빵 나왔는데 이거는 맨날 나온 뉴스야. 말레리아인가 뭔가 박테리아인가 뭐 그 치료하는 저거 키트 갖다 맨날 하는데 여기서 딱 올라오면 뭐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9%로 끝났는데 오늘 하한가 찍어버렸어.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1% 찍었지. 여기서 9% 찍었지. 그럼 이것만 해도 20%죠. 20%에다 마이너스 30% 찍었다. 그럼 마이너스 50%. 이게 뭐야. 이거 오늘 왜 하한가 간 줄 알아요? 반대매매 나갔대요. 반대매매. 최대주주가 반대매매 나가가지고 물량이 출하가 됐다는데 이게 뭡니까? 4,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이 돼 있네. 이게 언제? 7월 4일. 올해 초에 그냥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가만히 놔두신 분들은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1,000원대 됐으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지금 조치도 안 하고 뭐 좀 이따 하겠다. 좀 이따 뭐 조치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야 중국은 이틀 만에 조치하고 3일 만에 조치하고 했던 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끼 있는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 중국 관련주죠. 얘는 그래핀 갖다가 구글 때문에 이쪽에서 막 띄우고 이번에는 갑자기 뭐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 그래서 이쪽에서 올리고 오늘 또 불매운동 수혜주로 15% 이렇게 올랐는데 얘가 오르니까 윙잉푸드하고 형션그룹 아까 막 오르고 그랬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절대로 매매할 수 없는 그 호가가 없으니까 못 산다. 예, 못 사요. 예, 못 사고 뭐 이거 못 사. 그냥 위로도 못 사고 뭐 다 못 사. 크리스탈 신소재 자체는 맨날 꼬시고 던지고 맨날 꼬시고 던지고 막 그런 종목이라서 상한가 한번 억지로 간 거 빼고는 별로 그렇게 주가가 안 좋은 종목이에요. 맨날 장막판에 던지고 아우 그런 종목인데 얘는 진짜 별거에 다 얽히네. 그래핀 중국에다가 뭐 구글에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움직인다고 해서 뭐 오늘 윙인푸드라던가 그런 애들 안 움직였어요. 8%까지 오르면 뭐합니까? 예. 중앙백신 실적 나왔습니다. 실적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1.6%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거 옛날에 뭐 지카 바이러스나 뭐 그런 주식 같은 거였는데 이게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이너스 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맨날 10억도 못 버는 이런 회사들이 미래 성장성이나 뭐나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까딱하면 마이너스 적자 전환해서 어닝 쇼크 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3억 원밖에 안 나오고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같은 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크게 지금 투매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주는 게 없잖아요. 이건 시간의 단일가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 자체도 안 돼. 왜?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 자체도 별로 안 나왔고 나중에 투매 나오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제약바이오는 조심해요. 지금 투심이 너무 깨져가지고 심심하면 투매 나오고 하한가 가고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MLCC주가 요즘 개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 사막 콘덴서라던가 삼성전기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장중 신저가를 어제 기록한 다음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얘가 사마 전기가 상한가가 가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횡보하다가 샥 빠졌죠. 이게 제일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상승장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팡 올라가는데 하락장에는 왼쪽 오른쪽 하다가 그냥 확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마 전기는 예전에 그나마 상한가 가서 이 위에서 고가놀이 패턴 하다가 이렇게 빠졌지만 여기서 탈출 기회가 있었지만 여기서 탈출 못한 불쌍한 영혼들은 23,000원짜리가 만원대가 되는 기적을 보면서 지금 진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뭐 요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양봉 하나 큰 거 나오고 뭐 거래량 하나 터져가지고 뭐 지지해주고 뭐 사문봉 패턴이나 뭐 그런 매매법 다 갖다 버리세요. 안 통해요. 지금 뭐 5일선 6일선 매딜선 볼 필요 없습니다. 시황이 개판이라서 이 시황이 안 좋으면은 매매법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MLCC가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사마콘데스나 저런 애들은 그나마 오늘 상승으로 끝났지 삼성전기는 오늘 또 장중 최저가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고 그랬는데 수급 신경 쓰지 말라고 요즘에 계속 얘기하죠. 얘네들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사주고 여기 양매수 들어오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 로스컷 잘 나옵니다. 특히 연기금 로스컷 오지게 때려요. 연기금 이렇게 막 로스컷 치고 또 사죠. 웃긴 놈들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팔지를 말지. 이렇게 팔고 다시 사고 뭐 그러는데 연기금 뭐 평단가를 내가 막 계산을 해봤는데 되게 위야. 위면은 여기서 왜 팔았을까도 좀 궁금하고 왜 다시 살까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물론 뭐 대차해줘가지고 수익일 수도 있고 그거는 며느리만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수급이고 뭐고 다 신경 끄세요. 외국인이 연일 매수하고 저가권에서 뭐 5일선이 지지해주고 있고 뭐 3일선, 4일선, 11선 다 잊으세요. 그런 거 다 잊으시고 그냥 환율과 시황 그것만 집중하세요. 환율이 안 내리면 외국인 안 사요. 안 사. 왜? 환차익으로 이득 거는 게 더 많고 옵션 만기라서 현물 팔아도 옵션으로 수익 오지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라던가 수급이라던가 다 잊으세요. 현재는 다 잊어요. 저도 지금 환율이 오른 상황이니까 뭐 지수 1800, 1700에서 잘 싸웠던 저도 손발이 꽝꽝 묶이고 못 싸우겠어요. 저는 좀 장을 지켜보다가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 다 끝나거나 옵션 만기가 다 끝나거나 환율이 1200원대 이하로 좀 진정이 되면은 그때는 좀 싸워볼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무서워요. 진짜 어제 마이너스 22%로 시작하는 거 그거 딱 보고 하고 싶지가 않더군요. 손 하나 까딱 대지도 못하겠고 그냥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야 이거 전날 이거 베팅했었으면은 그냥 끝장났겠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1억 베팅을 했었으면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200만 원. 뒤질 뻔했다. 하면서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위안화의 움직임을 확인합시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위안화저라 이슈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올리고 뭐 보복을 해도 위안화가 절하해버리면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하고 있고 미국은 그에 대응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양국 간의 마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 위안화의 추이를 꼭 잘 살펴보세요. 두 번째,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장중에 요동이 심각했죠. 내일도 쉽지 않을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가 끝나고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가 들어오냐 매도가 들어오냐 정말 잘 관찰해보고 기록을 해두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참, 그리고 방송을 안 켰을 때 또 저한테 후원해주신 분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해보면은 예, 이날이네요. 세아지 아빠님, 예, 10,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정말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후원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신용 물량이 9조 원대라니, 8조 원대까지 좀 진입하고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신용 물량도 많이 남아있고,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정말 좀 힘든 상황인데 좋은 날도 언젠가 오겠죠. 자, 다들 힘내시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